요즘에 일본 청년들의 큰 변화가 있는데 청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하나는 강도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눈에 띄게 증가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수도권 연속 강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쿄라든지 그 주위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구타를 하고 돈을 훔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잡힌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20대 후반 아니면 나이가 많다 해도 30, 진짜 어리면 2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여기 연루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년에요. 3대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일본 잡지에다 글을 여러 번 올렸어요. 네. 아주 섬뜩섬뜩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없다. 청년들이여 다 해외로 탈출하라. 그런 타이틀로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내용이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의 빚이 이거 다 당신들을 다 떠안을 거다. 누가 갚냐 이거야. 그 미래 세대가 다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본의 상황을 볼 때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거기다 엔저까지 계속 가잖아요. 그럼 젊은 세대에게는 이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으면은 암울한 일본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떠안게 되니까 해외로 탈출하라. 아니면은 기관총이라도 사라. 강도들 몰려올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만큼 치안이 열악해지고 사회가 흉흉해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거의 예언 수준이에요. 그 예언 수준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게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있는데 너무 무섭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현재 일본의 정책들이 보면은 그 노인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자민당 정치가 거기에다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냐? 선거를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 투표하러 안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의견 대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민당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투표하러 가냐? 대부분의 장노년층들이 많이 가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뭐 사회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가절, 체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토리 세대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사토리 세대라는 게 이게 달관한다는 게 왜? 바등바등 노력해봐야 네. 뭐 큰 집 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큰 차 굴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고 겨우 먹고 사는 거는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것 같으니까 아등바등하지 않고 직장 같은 것도 프리랜서로 그냥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해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냥 큰 욕심 없이 살아가겠다. 이런 게 일본에서 상당히 그 유행한다 그럴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제 청년의 빈곤층이 증가했다는 말도 이제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직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공공할 거고 그때부터 이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에 그동안에 뭐냐 장롱 예금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노인들 특히 장노년층이 장롱 예금을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인들이 장롱 예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노리는 거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일본 하면은 일자리가 많다. 오히려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체 왜 일자리가 없어서 일본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다 그러는데 그게 비정규직이 40% 갖게 돼요. 그것도 다 취직 한글로 계산되거든.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봉급이 정규직의 뭐 60%, 70%밖에 안 돼요. 정규직도 사실은 봉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비정규직은 더 하다는 거죠. 기업에 얽매여가지고 많이 받지도 않는 봉급, 거기에 얽매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예 그냥 떠나서 프리랜서 같이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꽤 많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방금 얘기했듯이 해외로 나가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 호주만 가도 시급이 일본의 3, 4배예요. 그러니까 호주에서 어떻게든 이제 노동을 할 수 있으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잖아. 많은 돈을. 그러니까 해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짐 넣어서 미리 했어요. 그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견디기 힘들 거다. 그리고 호주에는 특히 일본의 젊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글들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미 하도 많이 가가 있어가지고 일본 여성이 자기 소개하는 찌라시를 한 50군데 돌려도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한 군데 연락이 오잖아요. 그래 가서 보면은 거기 이미 일본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로 많이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무비자 예를 들어 3개월짜리 무비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매매 업소 들어간다니까요. 뒷거래 같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글들이 올라와요. 일본 상황이 지금 이렇다. 한국에도 왔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의 이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걸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경제적 상황 때문에도 나간다고 하지만 다큐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해외에 나가니까 눈치를 좀 안 보게 된다. 그런 것도 있을 이런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도 꽤 한몫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그럴 거예요. 숨 막힌다 그러죠. 나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게냐면은 일본은 남한테 배를 끼치지 마라. 이게 일본의 유일한 도덕률이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일본에 내가 10년 살았지만 뭘 하지 말라는 건 딱 남한테 배 끼치지 마라는 얘기만 들어봤지 그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뭐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든가 뭐 노인을 공경해야 돼 뭐 온갖 게 다 있잖아. 유교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한국 사회에는 이래라 저래라 어쩌더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꽤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다만 남한테 배 끼치지 마라 이거 강하잖아요. 배 끼치지 마라는 게 이게 정말 내가 넉넉하고 상대방한테 배 안 끼치고 싶고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배 끼치지 마. 이게 잘 굴러갈 때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뭐냐? 내가 어려워지면 너한테 헬프미를 못 하는 거예요. 배 끼치지 마라. 이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모래알같이 자기 세계에 고독하게 네. 갇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내가 볼 때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숨 막힌다고 느끼는 숨 막힌다는 건요. 돈이 많이 있고 여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아니고 생활도 능력지 않은데 사회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자꾸 움츠려들고 이런 부분들이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게 어떤 사회보다도 강하다 그러잖아요. 해외 나가서 일본인들 일본에 돌아왔을 때 하는 행동이 패턴이 전혀 다르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일본에 들어왔다가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거나 뭔가 사회적 분위기가 답답하다거나 그래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다시 이제 살던 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요. 옛날에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도 유교 사회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 규범도 지켜야 되고 어른들 공경해야 되고 장려 질서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가 한 몇 년씩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진짜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남한테 배 끼치지 마라보다는 약간의 오지랖 문화가 있잖아요. 모델 쑥쑥 들어가잖아요. 처음 만나가지고도 뭐 호구조사 다 하고 뭐 형하고 바로 이제 언니 뭐 동생 바로 되잖아. 한국 사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속내에 있는 것들 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숨기지 않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굳이 내 생각을 소위 말하는 일본말로 혼내하고 다툼마이하고 구별해서 행동해야 될 그런 압박감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한국은 뭐 눈치 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그런 부분은 일본에서보다는 훨씬 더 좀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 이제 여행을 가면은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특히 지하철 같은 데 엄청 눈치 네. 보이잖아요. 뭔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봐도 힘들겠지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특히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아기를 안고 타잖아요. 네. 지하철에. 네. 근데 만약에 아기가 울잖아요. 한국 지하철하고 일본 지하철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난대요. 일본 지하철에서는 아기가 울면은 아기 엄마한테 눈총이 다 간다는 거예요. 전부. 거기 탄 사람들이. 왜 아기를 저기 계속 울리고 여기 매화구로 깎기로 왜 주변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다. 그런 어떤 그 시선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애기 우쭈쭈쭈쭈 하고 같이 동조가 돼가지고 애기를 달래고 분위기가 이게 완벽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자기 애기를 안고 와서 일본의 지하철을 탄다, 한국의 지하철을 탄다, 어디가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한국이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답답함과 좀 자유로움은 일본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청년들이 인터뷰한 것 중에서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기업에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시던 분이 따박따박 월급도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떠난 이유는 임금이 안 오르는 거죠. 안 오르는데 이게 언제까지 안 오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희망을 못 찾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특히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너무나 갑갑하고 내가 능력 발휘할 만큼의 대우를 전혀 못 받으니까 떠나가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지금 해외로 많이 떠나는 이유가 그게 다 그런 맥락이 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사실 일본이 지금 고령화도 굉장히 심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저출산도 심한데 청년들까지 해외로 떠나버리면 그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만약에 조선소에서 일한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초청해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런데 기본 수당이 한국이 훨씬 높네 일본보다. 시간당 네. 최저임금이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 노동자들이 일본을 안 가고 한국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네네. 일본은 이거는 심각하다는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할 지금 청년층도 없는데 일손이 부족한데 외국인도 안 들어오니까 외국인은 안 들어오니까 네. 일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도제 형식이잖아요, 일본은. 도제 형식이 뭐냐면은 장인 밑에서 오랫동안 견습생 비슷하게 5년, 10년 정도 밑에서 허드렛 일도 다 도와주고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일하면은 그때서 이제 장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비법이라든가 기술을 전수해준다. 이 맥락이 장인 정신하고 밀접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특히 강했던 게 애니메이션계였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그나마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게 이게 애니메이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밑에 일할 사람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들어간다. 중국이 기본 수당이 훨씬 높고 그림 한 장당 쳐주는 계산이 훨씬 높다. 일본보다 두세 배 높다는 거예요. 여기 큰일이에요. 심각하다. 그래서 일본의 이 애니메이션계도 과거에 일본 반도체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싹 그냥 곤두박질 친 거하고 그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렇게 우려하는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애니메이션 하면 진짜 일본.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열정페이를 너무 쥐어짜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급료를 주면서 네. 일은 아주 하드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중에 독립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참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옆 나라에 가면은 뭐 훨씬 현재 이 모습 가지고도 두세 배의 급료를 받을 수 있는,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중국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술자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주고 언제든지 웰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쭉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일본의 임금 체계, 임금이 너무 낮다는데 이게 모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쪽으로, 컴퓨터 쪽으로 능숙한 젊은이들은 일본의 종합상사 이런 데 안 들어갑니다. 왜? 첫 봉급이 20만 원 좀 넘어 23만 원 뭐 이래가지고 얘기했듯이 봉급이 잘 안 올라요. 네. 되게 더뎌. 평생 직장이라 그러니까 네. 한 단계 과장 올라가고 부장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그때마다 봉급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또 진급도 상당히 연한 길다 그래요. 다른 데 비해서. 그런 그래프를 내가 봤는데 태국은 과장이 되는데 뭐 몇 년 정도면 일본은 1.5배 정도 길어요. 과장이 되는 순간 태국의 과장이 일본의 과장보다 급료가 높고 부장은 훨씬 높은 거야. 일본보다 2배인가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부장이 되는 기간이 짧아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태국보다 못한 거예요, 일본의 급료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바라보면 미래가 딱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임금 올리기가 힘들까요, 일본은? 그게 생산성이 높지 않으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임금을 못 올려주는 거고 그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과거에 버블이 꺼지면서 네. 해고가 많이 당했잖아요. 기업이 막 도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때. 네.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금방 다른 직종에 내지는 다른 기업에 취직이 쉽게 돼요. 미국 사회는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유동성이 굉장히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은 평생 직장, 평생 고용, 연공 서열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노동 인구의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잘리게 되면 딴 데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가더라도 직급을 낮춰간다거나 지금까지 받던 봉급은 더 낮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잘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봉급 크게 안 올려줘도 좋으니까 자르지만 말아달라. 이게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노동자 계층하고 경영局측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그냥 계속 온 거예요. 그게 30년 가까이. 딴 나라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 봉급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일본은 30년 가까이 오히려 봉급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젊은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기업은 최악인 거죠. 외자 기업이라든가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일본의 두세 배는 기본이고 만원 받으면 세네 배 받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급료를 올릴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내년도에도 급료 더 오를 거, 올려면도 5% 넘게 올랐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5% 오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랐는데 네. 그게 어떤 면에서 많이 올렸냐니까 엔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엔저 때문에. 그렇게 올려주는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이거든요. 중소기업들은 그만큼 못 올려요. 솔직히 대기업만 올려주면은 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올려야 되는. 대기업은 뭐 그리고 아예 얼마 안 되니까 뭐 20, 30%밖에 안 되니까. 네. 거기도 다 그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유니클로가 40% 넘게 올렸는데 드문 케이스예요. 유니클로가 전 세계에 점포가 있잖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잖아요. 거기에 현지인 채용을 많이 하죠. 그에 주던 달러대로 그대로 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엔저로 갔어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리 줄 수 있나? 봉급을?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같은 달러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달러를 가지고 엔화로 환산하니까 40% 가까이 올라가더라고요.
맥락이 그런 거예요. 유니클로가 참 잘 되네요. 어우, 잘 되죠.